장사는 을 어떻게 잘 쓰느냐예요. 보통 이런 것들을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진짜 대다수예요. 그러면 얘를 잘 활용을 하면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내려가겠죠. 퍼센테이지가. 이거 두 개만 잡아도 700에서 1000만원을 내가 더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잘못 줄이면 매출 반토막 나버려요. 근데 작정 빼고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이. 한 번만에 8천만원이 3천만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장님의 정신 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내용입니다. 저보다 이제 장사를 많이 하신 선배님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처음 장사를 하시다 보면 그냥 파는 거 조리하는 거에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필요한 것들을 뭐 즉석적으로 사고 인건비도 막 쓰고 그 다음에 재료비도 쓰고 광고비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체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면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또는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매장 하나를 운영할 때 매출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맞는 비용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나가느냐, 내 수익화를 만들어 나가고 운영 기법을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룰 거고요.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장사는 비용을 어떻게 잘 쓰느냐예요. 왜냐면은 내가 뭐 가사 생활을 할 때는 월세 내죠. 그리고 뭐 기타 잡비, 소비, 식자재비, 공과금 4개밖에 없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음식점은 매출이라든 돈을 버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율, 뭐 인건비, 그 다음에 뭐 재료비, 뭐 공과금, 기타 잡비, 보험료, 세금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뒤면은 운영 기법, 운영에 대한 기준이 이 도표 안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매일 어떻게 기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좀 할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을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진짜 대다수예요. 그 대신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죠. 내가 재료비가 이번에 좀 많이 썼거든. 이게 몸으로는 느낄 수는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사를 하게 되면 매출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5천만 원을 했을 때 그럼 첫 번째 비용이 뭐가 나가겠죠? 5천만 원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빠지는 돈. 월세? 다 틀렸어요? 수수료입니다. 카드로 다 이제 결제를 하거나 네네. 배달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다 빠져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에 대한 종류인데 여기는 이제 카드 수수료 그리고 배달 수수료가 되겠죠. 자, 카드 수수료는 보통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요. 배달 수수료도 이제 뭐 개정이 될 텐데 뭐 매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3.3%를 뗍니다. 얘네들은 너무 많이 떼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가죠? 가장 먼저 고정값. 장사를 열기만 하면은 그렇지. 이거 월세 장사를 되든 안 되든 그냥 나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 공과금에는 가스, 전기, 수도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일단 고정적인 비용은 요 정도가 됩니다. 수수료, 월세, 공과금, 가스, 전기, 수도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장사를 안 하게 되면 세금은 안 나옵니다. 버는 게 제로가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자, 여기서 보통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정 지출. 자, 이제 그럼 내가 열심히 팔아제끼면서 나오는 비용들은 뭐가 있겠죠? 맞아요. 식자재를 3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식자재는 내가 햄버거를 팔면 햄버거만 판매가 되는 비용이죠. 그러면은 음식만 필요한가요? 아니요. 뭐가 필요한가요? 사람. 그렇죠.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다른 재료들, 기타 잡비라고 하는데 뭐 라텍스 장갑, 청소 솔, 유지 관리하기 위한 네. 그런 기타 잡비라고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팔기 위해서 돈이 다 나오겠죠. 네. 이건 음식입니다. 자, 6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지?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네. 만들려면 또 누가 필요하지?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겠죠? 많이 팔아야 되겠죠. 광고비죠. 7번 광고비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제 다 팔아 제꼈어.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그렇죠. 세금.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근데 여기서 다른 것들이 있어요. 팔아 제끼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사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이렇게 팔다가 뭐가 잘못 들어갔거나 애들이 다치거나 보험비. 자, 10번 기타로 뭐 통신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하고 그리고 포스 비용 이런 월결제가 있는데 성질이 다 다르죠. 보통 이렇게 하면 10가지의 비용이 평상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 계산을 할 때는 5천만 원에서 딱 요 비용,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뭘 사먹고 배달 음식을 사먹고 뭐 이제 뭐 내 쇼핑을 한다는 비용 다 빼야 됩니다. 이 하나의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가게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아니라 사장님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장님이 쓰는 것들은 수익성을 환산을 하면 안 돼.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빌린 돈, 이자, 원금은 넣으면 안 돼. 왜냐? 그거는 개설을 하기 위한 꾼돈이잖아요. 개설을 했을 때 나오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100억을 빌려서 이자를 하는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은 완전 수익률이 다르겠지. 100억을 빌린 사람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비용들은 다 빼야 되고 전체적인 음식을 하기 위해 월세부터 요런 것들, 요 비용들이 나와서 매출을 빼면 순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응용입니다. 여기서 자, 월세, 공과금, 통신비, 보험비 요 제가 네모친 것들은 어떤 성질이 있죠? 무조건 나가죠. 네. 무조건 나가는 비용은 매출이 올라갈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효율, 내가 월세를 냈을 때 효율을 올리려면 퍼센테이지를 낮춰야 되겠죠. 네. 그럼 매출을 올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매출을 올리는 거는 당연하지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단편적인 거,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것. 영업시간을 늘리는 게 가장 원초적입니다. 영업시간을 그냥 올리면 올릴수록 매출은 하나라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월세, 공과금, 보험비, 통신비는 판매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영업시간이랑 관련이 있다. 영업시간이 낮을수록 매출은 떨어지는 게 절대값이지만 이것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간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광고비, 동그라미 친 거, 요거는 뭔가요? 요 매출을 올리기 위한 광고비예요.
얘네들은 매출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가는 돈인데 성질이 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돈이라고.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얘가 올라간다고. 네. 그러면은 얘를 잘 활용을 하면 요런 것들의 전체적인 내려가겠죠.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는 것들과 안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세모 칠게요. 수수료, 식자재, 인건비, 세금. 세모 친 것들은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죠? 네. 매출이 올라가서 더 줄일 수 있는 게 뭐죠? 별표를 칠게요. 인건비. 매출이 올라가도 숙련도, 그리고 매출이 크면 클수록 인원에 대한 효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1억을 치는데 4명이 드는데 6천만 원을 쳐도 4명이 들어요. 구조적인 게 시너지가 붙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매출이 많이 나올수록 많이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이 세모 친 것들은 특히나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효율을 적극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수수료는 제각각 다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6%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25%에서 30%대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배달 수수료, 카드 수수료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25에서 30% 정도가 나오면 베스트예요. 요새는 월세 같은 경우 보통 5% 잡죠. 5%. 다른 데는 뭐 10% 잡는다는데 안정적인 구조는 5%예요. 그래서 5천만 원 하면 얼마? 250만 원. 250만 원 월세에 5천만 원 나와야 됩니다. 보증금은 어차피 회수되지 않는 비용인데 근데 그것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1억을 집어넣었을 때 월 5%라는 요즘 4%죠. 4%라는 수익성을 가져간다고 쳤을 때 400만 원 아닙니까? 나누기 12 하면은 한 3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월세 35만 원에 대한 가치가 더 플러스 되는 거라.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잖아. 1억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35만 원 더 벌 수 있잖아. 매달 안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3천에 5천 보증금, 그 다음에 이제 월세는 200에서 300 사이를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한 5천에서 6천 정도를 꾸준하게 운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랑 월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매출을 못 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나중에 아웃할 때 그때 좋지 않은 상권일수록 안 빠집니다. 권리금도 잘 못 받고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거의 안 내서 가게에 들어가는 게 좋고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 권리금이 달라집니다. 이 장사의 붐이 일어날 때는 권리금이 높아지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는 권리금이 1억짜리가 2천만 원도 떨어집니다. 권리금이라는 거는 주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5% 잡습니다. 뭐 공과금 이런 것들은 보통 한 요즘에 장사를 하면 가스, 전기, 수도가 보통 한 120에서 150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전기료 뭐 한 70만 원, 가스비 뭐 한 50만 원, 수도료 뭐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러니까 한 150 정도로 2.5% 정도로 잡습니다. 식자재는 업종마다 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에서 45%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재고 비용이 있습니다. 재고 비용, 재고비, 로스비,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판매비가 있는데 식자재 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는 29에서 34% 플러스 재고비 3%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34%가 나온다 해서 3%를 하면 37%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고비가 포함입니다. 재고비가. 그래서 이게 막 처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식자재비가 50%, 뭐 48%가 나와. 이 월말 이 수익률을 계산하는 표를 작성할 때는 1일부터 31일까지야. 근데 31일 날 들어가 보면 냉장고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 그럼 보통 냉장고의 크기에 따라, 냉장고의 평수에 따라서 보통 뭐 한 700만 원, 1000만 원 매출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야. 다음 달을 쓰기 위한 비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을 맨 마지막 주에 냉장고를 털어버려라. 2일치의 재고만 남겨주시고 매달 마지막 주에 운영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틀치 재고를 차야 하기 때문에 내 가게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가 나오는지 대략 잡힙니다. 내가 하루에 100만 원이 나오면 한 25%, 30% 잡아도 됩니다. 그럼 130만 원이지 않습니까? 130만 원어치에 대한 재고를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잡고 맨 마지막 주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비를 최대한 낮춰서 3%예요. 더 줄이실 수도 있어요. 보통 더 줄여 35%까지 나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하시고 기타 잡비는 보통 한 많이 나오시는 분은 150만 원, 적게 나오는 분은 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1% 미만으로 잡혀요. 적게 나올수록 좋다. 기타 잡비는.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는 인건비도 다 다릅니다. 인건비 세팅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주인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드하게 인원 적게 써서 인건비까지 내가 장사를 할 때 들고 가겠다. 14%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적당하게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17%. 출근 안 하겠다. 23%. 자, 그러면 14에서 23, 9% 보통 10%인데 10% 매출은 500만 원이에요. 순수익. 내가 직접 하면 월 5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갈 수 있다. 식자재비는 37%. 만약에 47%가 나왔어. 10% 로스가 났어. 이 식자재에서는 재고비로 인해서 식자재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내가 음식을 만들 때 정량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계속 이제 한 개가 정량이 맞지 않으니까 100개, 200개가 정량에 계속 오버가 돼. 그 정량은 계속 관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로스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타고나 하는 것들. 네 번째, 직원들이 먹는 부식들. 너무 이제 그게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줄여서 이 금액으로 맞춰야 됩니다. 34에서 37%. 안 하면은 47, 50이 나오는 거죠. 47%만 나오면 500만 원이 빠진 거야. 500만 원. 순수익이. 그냥 인건비도 내가 5천만 원 하는데 쇠가 빠지게 다 하고 있어. 사장이. 다른 영업도 하면서. 네. 본받을만 하겠지만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광고비 효율이나 이런 것들. 파인다이닝 보면은 최현석 셰프가 주방만 맡죠. 전체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전체 경영은 따로 있죠. 전체 경영을 두고 최현석 분을 고용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만들어야 돼. 주방은. 그렇게 하면서 맞춰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쇠가 빠지게 했는데 23%가 나왔어. 내가 출근 안 하고 23%면 상관없어. 왜냐?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이 뭐 100만 원, 300만 원 나오면은 그냥 좋잖아. 5천에 23%는 얼마인가요? 1000만
1150만 원이 23%에 나오는 거죠. 그럼 많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1150만 원인데 14%는 얼마인가요? 700만 원이죠. 그럼 450만 원이 되죠. 그죠? 450만 원 돈을 들여서 내가 더 편해지느냐, 내가 일을 했는데도 450이 더 쓰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직접 하게 하면 450이 더 남아, 500 수준이. 근데 내가 직접 일해도 이 23%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직원들 다 쓰고. 그거는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만들어야 돼. 14%, 17% 사이로 무조건 인건비를 맞춰야 돼. 더 높게 나오는 건 로스라, 로스. 사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또 47%가 나왔다. 500만 원 로스죠. 그럼 여기서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야. 1000만 원이. 여기서부터. 순소득이. 이거 두 개만 잡아도 700에서 1000만 원을 내가 더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장사하고 한 고민 끝에 뭐 광고비 이런 거 줄이고 하면은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걸려야 이게 장사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 장사는 매출을 일으키는 건 또 다른 세계지만 중요한 건 비용을 어떻게 잘 줄여나가느냐. 비용을 어떻게 이거를 계속 전체적인 걸 보면서 계속 노력하고 이거를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한 달에 인건비가 많이 나왔네? 줄여야겠다. 그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직무에 대한 분업화를 시키고 이 친구들에게 딱딱 맞춰가지고 인원을 딱 충족시켜야겠다. 그 다음에 이 식재료가 많이 나왔네? 그러면 로스율이 많은지 만드는데 많이 나가는지 직원들이 구식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뭐 재고율이 많다는 건지 30일 날 가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10%가 많아도 10%, 한 6%, 7%만 아끼더라도 300에서 350이야.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걸 해야만이. 네모 친 거는 거의 고정입니다. 근데 이거 뭐 공과금 같은 경우도 가스, 전기 좀 절약할 수 있겠죠. 절약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일 절약하고 보는 건 식자재 인건비. 자, 이제 광고비. 이거 두 개를 줄이고 나서 광고비를 건드려야 됩니다. 광고비를 무조건 줄인다 하더라도 잘못 줄이면 매출 반토막 나버려. 그러면은 매출이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돼. 그럼 3천만 원을 치는데 그 전보다 수익이 안 나. 3천보다 6천이 더 내가 조정할 것들이 많고 거기서 이제 규모의 그 경제 수익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줄여나가면서 효율 지표를 봐야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뭐, 몸소 체감을 해도 돼요. 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상단 광고를 했다가, 이거를 빼니까 매출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쿠폰을 빼니까 매출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뭐, 배달비를 최소 주문액을 올리니까 매출이 떨어졌다. 매달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다 빼. 하나씩 빼면서, 매출이 떨어졌네? 이거는 좀 다시 반을 정도 올리자.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없앴는데, 매출이 600만원이 떨어졌네? 500만원이 떨어졌네? 그럼 이거 내가 좀 부담이 되니까 반만 하자. 우리 가게 클릭 바로 빼니까 매출이 거의 한 30% 빠지네? 그러면 한 달 예산을 50%만 집어넣자. 뭐, 클릭대 단가를 조금 내려서 오래 길게 하자. 그겁니다.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무작정 빼고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이. 매출이란 건 무조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음식도 돼야 되겠지만 이 광고비라는 게 필요해요. 재방문율도 계속 쌓아가면서 규모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스도 발점을 찾아야 돼요. 6천을 유지하겠다. 한 8천을 올려놓고 광고비 조절을 싹 다 해갖고 6천을 그 광고비에 맞는 6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고비라는 것은. 근데 첫 달 오픈빨이라는 게 뭐냐면 오픈은 무조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들이. 그러면은 뭐 하나씩 더 주고 뭘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3개월, 4개월, 5개월 뒤면 그거 안 하죠. 왜냐? 지치거든. 지치고 힘들거든. 그러면 이제 3개월 되면 매출이 한 30%, 40% 빠집니다. 네. 그러면 자, 역발상을 생각을 하면 오픈했을 때 마인드, 이걸 처음 오픈하니까 많이 알려야 되겠다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새로 오픈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3개월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하라. 매출을 더 빨리 올리고 싶으면 2개월 기준이에요. 광고비를 쓰면 수익이 떨어지겠죠. 근데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이 유지되겠죠. 그죠? 수익성만 봤을 때 떨어지게끔 광고를 치고 2개월은 알려졌기 때문에 다시 수익을 보고 치고 2개월 수익 보고 1개월 수익 덜 보면서 광고 치고 그게 바로 분기입니다. 1, 2, 3, 4분기. 그래서 분기마다 쳐줘야 계속 매장이 돌고 도는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게 매출이 찍고 쭉 내려가면 한 번만에 8천만 원이 3천만 원 되지 않습니다. 8천, 7천, 6천, 3천, 2,500, 1,500.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장님의 정신 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장님도 인간이에요. 매출이 7천에서 5천까지 떨어지면 다시 쳐서 7천으로 만들려고 하면 다시 6천.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기 4천. 다시 치면 다시 6,500, 7천. 파도곡선.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떨어졌네. 왜 그렇지? 몸은 좀 편해졌어.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애들이 나가버려. 애들 고민해. 애들이 잘라. 내 일이 더 많아져. 왜 될까? 광고 다시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식자재비, 인건비 이 전체적인 10가지를 최소로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개월, 2개월 뒤에 저희 본사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이거 비용이 높습니다. 낮추십시오. 쓸데없습니다. 줄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란 말이지. 근데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준이 나옵니다. 30, 한 5에서 7% 인건비 13, 14.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운영하면서 다 풀어드리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장사 다른 거 하셔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배달보다는 홀 포장을 더 할 수 있는 입지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형성. 세금 같은 경우는 세무사무소에 그냥 맡기시면 되는데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냥 남들처럼 세금을 내려면 세무사무소에 그냥 맡기세요. 세무사무소라는 성질은 기장 대행업체예요. 그러면은 기장 대행업체는 상담은 해줄 수 있지만 세금이라는 건 나라에서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찾아서 할인받아라는 거예요. 세금은. 그래서 내가 세금에 대한 정책을 찾아보고 감면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4대 보험의 이런 부분을 찾아서 기장 대행업체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두루누리 해주세요. 뭐 소상공인 특별 감면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줄어들죠. 그리고 내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면세, 과세, 면세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지, 과세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가지고 하면은 뭐 5천만 원 팔았을 때 뭐 부가세가 500만 원, 600만 원이면 300만 원, 250만 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인터넷 유튜브 자영업 세금 줄이는 방법, 네이버 세금 줄이는 방법 이렇게 치시면 저보다 더 잘 알려주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핵심은 뭐냐면 세무 기장업체한테 계속 뭔가 특별한 정책을 할 수 있게끔 괴롭혀야 돼. 한 달에 11만 원, 12만 원 내잖아요. 그 성질입니다. 네. 이거는
보험비, 통신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고정비예요. 보험비 비싸 가지 마세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 하게 되면은 화재라는 건 불이 나서 화재 보험이 아닙니다. 화재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그 다음에 배너가 쓰러져가지고 차에 긁혔다거나 음식을 먹었을 때 뭐 이상하게 들어간 손님한테 뭔가 문제가 일어났거나 그런 것들이 다 변상에 대한 그런 조건을 그쪽에서 해줍니다. 돈을 내는 대신에. 그리고 뭐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 합의가 됐을 때 합의가 안 되면 소송 비용까지 화재 보험에서 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상이 좋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거는 요렇게 한 달에 한 4시간만 투자하세요. 그래야 경영 기법이 나옵니다. 진단을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 하시고 각각 다 줄여 나가면서 마이너스 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비용은 계속 효율을 찾아서 매출을 계속 올려서 이거를 올리는 거야. 이게 효율이 없으면 이것만 해갖고 하다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 식자재비, 인건비 마이너스 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잘 해서 매출을 올리려면 이것들을 사전에 다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돈을 계속 벌 수가 있다. 라는 게 오늘 요점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러면 너무 완벽한 강의였기 때문에 그 질문 없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